저번에는 1주택자들 죽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막상 그거 사실 아니었죠. 그 다음에는 뭐 다주택자들 안 죽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책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여론 만들고 있죠. 세부담 상한이 다주택자들 300%라는데 300% 이상 되더라, 그런 여론 만들면서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130%였는데 200% 갖다 놓고서 재산세 엄청나게 뛰었다, 이런 기사들은 심심치 않게 내더니, 그래서 진짜 언론이 얼마나 다주택자들 편들어주고 있고 하는지.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작년에 깎아줬으면 되는 거지, 작년에 깎아줬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올해 또 깎아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종부세 무슨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부담 상한 3배라더니 3.7배가 올랐대요. 이게 뭔 소리야, 꼼수래요. 자,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얘기는 계산액의 세부담 상한으로 들어가는데 납부액이 저번에 상한에 걸렸는데 이번에 또 상한에 걸리면은 그 이상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274만원이었다. 세부담 상한 걸려서 681만원이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데 548만원 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요거의 3배로 들어가느냐 해서 1650만원 정도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얘의 3배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나오는데 얘의 3배로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 이상으로 걸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계산액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솔직히 세부담 상한 걸어줬다는 게 세금을 할인해 준 거죠. 요거 내야 되는데 요만큼 할인해 줬다,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그 상한선을 할인 받은 금액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 건 아니죠. 원래 납부 금액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꼼수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꼼수 아니죠. 원래 저게 할인받은 금액이고 정확한 금액은 계산액을 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도 계산액에 맞춰서 가야지. 그래놓고서 1주택자는 뭐라 그래요? 맨날 강남 고가주택 보유세가 2배가량 오른다, 계속 이런 식으로 엄프를 했었죠. 근데 보면 뭐예요? 왜 이런 거 세부담 상한 얘기 안 하고 다주택 세부담 상한은 꼼수다 이런 얘기 해주면서 1주택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고 구라들을 치고 있느냐. 여태까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1주택 부담은 과잉하게 심각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반대로 다주택의 경우는 문제 있다 이런 것만 자꾸 만들면서 그래도 버틴다, 그런데 요거는 꼼수니까 니들이 법을 바꿔라, 그런 여론만 만들고 있을 뿐이죠. 거기다가 지금 1주택 같은 경우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재산세, 이거 재산세만이에요. 30% 오른 가구가 3년새 14배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값 올랐으니까 내야죠. 작년 기준 봅시다. 지난해 31만 366가구에서 올해 57만 6,294가구,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요 중에서 대부분은 세부담 상한에 걸렸을 테고 150%니까 세부담 상한 걸린 아파트들이 올해에는 세부담 상한이 적다고 볼 수가 없다. 왜냐면은 작년에 걸렸어도 계산액이 따로 나왔으니까 역시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세금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주택자들 역시도 어느 정도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재산세. 그래가지고 자꾸 1주택자 죽는다 만드는데 세부담 상한 걸리는 거는 고가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감면이죠. 6억 이하 같은 경우 시나리오 나왔어요. 공시 1억 할 경우 감면액 3만원, 7.5만원. 이거 다 이미 발표됐어요. 작년 11월에. 이미 다 발표됐는데 이거 상관없이 공시가격 오르니까 무슨 재산세 폭등할 것처럼 대부분 감면됐죠. 공시가격이 한 5억에서 6억 5천 뭐 이 정도로 퍼센테이지도 높고 6억 단위를 넘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4억에서 5억 후반, 그래서 6억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퍼센테이지 이상 공시가격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올라간 몇몇 아파트들이 재산세 몇만원 정도 더 부담되니까 서민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없죠. 서민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없고 뭐가 문제가 많아요? 고가 아파트 6억 이상부터 특히 9억 이상 종부세 적용 아파트들이 세금을 좀 많이 맞는 거고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는 거죠. 자, 세부담 상한 시나리오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고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고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19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2020년에 이게 200만원까지 올랐다. 그리고 2021년에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서 400만원까지 올랐다. 계산액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원 냈다가 상한은 150%죠. 그러면 150만원 낸 거죠. 그리고 올해에는 요거의 50%인 225만원이 아니라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200만원의 50%에서 300만원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고가 1주택의 경우는 세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주택은 더하죠.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거 2주택 이하는 뭐 1주택으로 계산한 거예요. 어차피 뭐 규제지역 제외한 건데 빼고 똑같이 2주택이면 한 300만원 나왔다고 칩시다. 계산액 작년에 한 1000만원 나왔고 올해 한 3000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세부담 상한 때문에 작년에는 얼마를 냈었어야 된다? 200%니까 600을 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또 300%니까 1800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1000만원의 세부담 상한 3배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그대로 온전히 내야 하는 상황이다. 3주택 이상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 2019년에는 한 600 냈는데 2020년에는 한 3000까지 올랐고 2021년에는 한 1억 합시다. 이렇게도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600이니까 세부담 상한 걸려서 작년에도 300이니까 작년에는 1800만원을 냈다. 그러면은 올해에는 1800만원의 3배인 54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의 3배인 9000만원을 내는 것이다. 쭉쭉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뭐 버틴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세부담 상한 기준으로 봐도 작년에 뭐 많이 떠봐야 3배 그 정도는 버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크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그 공시가격 많이 뛴 지역들 있죠. 예를 들어 세종이라든가 부산, 울산 일부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뭐 노도강 이런데 엄청 많이 뛰었죠. 그런 데는 세부담 상한으로 커버 쳐주는 정도가 안 될 것이다. 작년과 올해 둘 다 많이 오른 지역들은 특히 종부세를 많이 낼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다주택자들은 세부담 상한이 300에 300이니까 9배까지만 생각했었는데 그 이상도 더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죠. 그런데 부담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다주택자들 이미 처분하고 다 없앴어요. 다 증여하고 명의분산하고 이미 비쌀 때 매각하고 다 했어요. 다주택 부담 없어요 라고 하는데 다주택자 228만 명 10년 전보다 40% 늘었다. 그 전에 계속 팔았다 하는데 벌써 얼마큼 늘었어요? 기준도 쭉쭉 늘었죠. 특히 언제부터?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뒤부터 퍼센테이지 계속 늘어났다. 특히 3채 이상 주택 보유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이 사람들 228만 명이래요. 다 처분했을까요? 증여했을까요? 특히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증여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보유세 얼마 안 된다.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심지어 모 유튜버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보유세 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 뻥튀기 된 증여세 내는 게 낫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뻥튀기 된 증여세도 내기 싫어서 차익 높은 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양도세랑 뭐 큰 차이 없으니까 현금 몰래 빼돌려가지고 넘겨서 대부분은 현금으로 뭐 갭 만들어 놓고 부모 전세 살아가지고 자금 출처 계획 피하고 이런 식으로 꼼수 명의분산 많이 했었죠. 다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었냐? 작년에 다 했다고요? 그렇지 않을걸요? 자, 다주택 자 말고 다주택 가구로 보는 게 맞겠죠. 다주택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절반은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조사했다. 이 말 자체가 이상하죠. 증가하지만이 아니라 다주택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나오는 거지. 다주택들이 많이 사가지고 집값 올려놓고 담합해가지고 가격 띄워버리니까. 자, 다주택 가구 비율 어때요? 영끌했고 많이 샀다고 하는데 1주택 비율보다 2019년까지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샀죠.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뭐 했어요? 영끌, 패닉바잉 유도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처분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처분했는데 다 했냐? 택도 없는 소리죠. 매물 안 나올 정도로 충분히 다 처분할 정도가 됐으면은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왔어야죠. 증여 건수가 그 정도로 안 끝나죠. 몇만 가구가 증가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죠. 퍼센테이지만 보더라도 쭉쭉 뛰었는데 처분 안 됐죠. 처분 다 못했고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그 중에서 막 처분한 사람들 뭐 이야기 기사 나오고 증여 건수 늘어났다. 그 다음에 뭐 가구수 늘어난 것이 명의분산하고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 했나요? 다 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이번에 공시가격 발표되면서 금매 거래들 나오는 거 보면 강남에서 다 못했다는 얘긴데 다 했으니까 안 떨어질 것이다. 이 여론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세는 니들이 집값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또 니들이라고 하면 건방지대요. 뭐 싸가지 없대요. 말 되게 많아요. 니들부터 싸가지 있게 하든가. 그럼 가입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처럼 예의 갖추시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좋게 말합니다. 근데 별 거짓 루머 다 만들어서 사람 음해하고 맨날 뭐 얼굴 가지고 까고 뒤져보면 맨날 그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 지들은 존중받기 바라나 보죠. 그러니까 니들이 집값을 내리지 않으면 공시가격은 계속 오를 거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서울시장 후보 어차피 그 반대쪽은 기대도 안 했고 9억 원 미만 공시가격 뭐 상승률 억제하겠다 이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한 감면이 들어가고 있고 공시가격 상승률 늦추게 되면은 집값 하락이 늦어진다. 부담되는 것처럼 올려야지. 그래야지 다주택자들이 압박을 받는 건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고가 아파트를 누르는 게 아니라 6억 이하짜리도 대여섯 채씩 가지고 있는 요런 사람들한테 공시가격 쭉쭉 올려가지고 보유세 부담 밀어 넣어서 가격 떨어뜨려야 되는데 1주택은 어차피 감면율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그렇게 몇 년간은 크게 안 느껴요.
한 2023, 4년은 돼야 느끼는 건데 그때까지 안 떨어진다는 가정하인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면은 되겠냐고. 확실히 반대로 가야죠. 공공주도로 공급하겠다 이런 말은 맞는데. 자, 결론. 오늘 알고 갈 수 있는 건 세부담 상한은 작년 납부액 기준이 아니고 작년 계산액 기준이다. 특히 다주택자들 많이 걸리겠죠? 다주택자들 세부담 상한 300%인데 이번에 3배 이상의 폭탄을 맞는다. 그런 상황이니까 더욱 위험하다. 근데 언론에서는 1주택은 세부담 상한 안 하고 2배 뭐 오른다 이런 얘기하고 다주택은 버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라, 이것도 구라, 다 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의 경우는 이번 종부세가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고, 안 나온다 하는데 19년 뭐 이럴 때 보면은 오히려 종부세 맞고도 매물 내놓은 경우가 많았더라. 금매물 내놓은 경우도 많았고, 다만 7월부터 금리 인하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심리가 살아난 거 정도이고, 올해는 다르다, 다주택자를 안 죽는다 이런 여론에 넘어가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